왼쪽 사진이 시술 전 사진이고요. 우측 사진이 시술 후 사진인데 처음 일견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뭐 이렇게 느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시술 후 사진을 보면 5시, 7시 방향에 아까 말한 메탈 철사가 보이고요. 나중에 아이틴들을 제거한 이후에도 보면은 이쪽은 깊숙하게 절개가 되어 있어서 방광 입구가 시술 전보다 적어도 한 5배 이상 다이아메트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병원에서 진행했던 아이틴드 실제 시술을 받았던 환자 증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68세 남자 환자였고요. 배뇨장애 증상이 시작된 지는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흔한 전립선 비대증 증상, 그러니까 뭐 지연뇨, 야간뇨, 쇄뇨 다 있었고 잔뇨도 많다고 들었다고 했고, 저희 병원의 내원에서 한 PSA 전립선 암 수치 검사는 0.35로 정상 수치였습니다. 전립선 초음파를 해봤더니 45.8g이고 저희가 방광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광경을 보니까 방광 내 육주 영성 트라베큘레이션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배뇨일지를 작성을 해봤는데 야간 다뇨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방광의 용적은 충분히 550cc 정도 돼서 괜찮았습니다. 이분 역시 저희가 항상 시행하는 IPSS 전립선 증상 점수 해봤더니 28점의 IPSS를 보였고, 요속 검사 보면 굉장히 요속이 저하돼 있고 끊기고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립선 초음파 사진인데 실제로 아데노마가 심하게 크지 않으면서 방광 경부가 하이블래더 넥이라고 하는데 방광 경부 턱이 높고 방광내로 돌출이 되어 있는 전립선이었고, 전립선 크기는 45.8g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요속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요도 협착이 있거나 방광 경부 협착이 같이 있거나 뉴로제닉 블래더 같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이제 내시경을 해보곤 하는데, 이 환자 내시경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방광 내에 트라베큘레이션 굉장히 심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방광 경부 좀 좁아져 있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역행성 사정의 가능성이 없는 아이틴드를 시술을 하기로 했고, 아이틴드의 가장 큰 장점이 일시적으로 이 기구를 넣어놓고 4일 내지 5일 후에 빼면은 그 효과가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도 자기 몸에 뭔가 남는 게 싫다. 또 과거에 이제 저희가 했던 유로리프트 이런 것들은 체내에 메탈 성분이 남아서 MRI 같은 거 촬영할 때도 조금 제한이 되곤 했었는데, 아이틴들은 시술을 하고 완벽하게 외부 물질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환자하고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틴드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왼쪽 사진이 시술 전 사진이고요. 우측 사진이 시술 후 사진인데 처음 일견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뭐 이렇게 느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시술 후 사진을 보면 5시, 7시 방향에 아까 말한 메탈 철사가 보이고요. 나중에 아이틴들을 제거한 이후에도 보면은 이쪽은 깊숙하게 절개가 되어 있어서 방광 입구가 시술 전보다 적어도 한 5배 이상 다이아메트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 시술할 때 내시경 사진인데 아이틴들은 내시경을 통해서 아이틴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이틴드가 펼쳐지는 것은 방광경 내에서 펼쳐져서 방광 내부까지 들어가는데, 이 아이틴드가 들어가면 방광경 내부에서 펴지고 실제로 방광 끝에서, 그러니까 방광경 끝이 방광 내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방광 내부에서 이렇게 펴지면은 내시경을 제거를 하고 실제로 내시경을 다시 넣어서 보면서 이것을 방광 경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동영상에 잘 보이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정구 바로 직상방에 위치하면은 제일 아이디얼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전구 위에 있고 5시 방향, 7시 방향, 12시 방향 아이틴드가 방광경부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내시경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분 지금 이거 보면은 방광 내부에 아이틴드 잘 펴져 있고 이렇게 내시경을 빼면서 보면은 실제로 방광경부는 처음 아이틴드 시술을 하기 전보다는 굉장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항상 의사들은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나서 내부에 출혈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거의 출혈이 없어서 특별히 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내시경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위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틴드를 밀어 넣을 때 썼던 이런 고정 장치만 빼면은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하는 그 이 시간 동안에 아이틴드가 시술이 됐었고, 거의 뭐 시간 한 3분,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하려고 아이틴드 시술 중에도 시암도 보고 사진도 찍어 봤는데, 지금 이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면은 아이틴드가 정확하게 이 가운데 부분 12시 부분 리플렛이 정확하게 12시에 위치를 하고 5시, 7시 방향이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 것을 엑스레이 상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일 후에 아이틴드를 제거를 하고 아이틴드 시술 전과 시술 후 사진, 이 요속 사진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 시술 전에는 소변이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 거의 한 2분 정도 걸리고 중간중간에 자꾸 끊기고 그랬었던 환자가 아이틴드를 제거한 당일날 소변 보시라고 하니까 한 5초, 10초 만에 소변이 시작이 되고 정상적인 요속의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날 저희가 계속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해보곤 하는데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조직을 푸시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절개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한 이후에도 며칠간은 조금 약간의 짜릿함이 있다, 잔뇨감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이 한 일주일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소염 진통제로 컨트롤을 했고, 일주일 한 2주 후에 면담을 해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만족한다, 이 정도만 소변이 나와주면은 더 원하는 게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제 예상보다 이 배뇨 패턴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져서 야, 이게 생각보다 기대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아까 우리 유 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미국 데이터지만 한 4년까지는 전혀 지금 이제 이게 허가가 나고 시술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4년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데 4년까지 거의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더라, 그런 논문들이 나오는 걸 보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권할 만한 수술이겠구나, 시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원 님께서 케이스를 보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이걸 다시 보면서도 시암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제거를 할 때 다시 접힌 상태로 빼야 되는데 이 접히는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빼다가 오히려 요도에 상처를 줘서 요도협착이라든지 오히려 정말 생각도 안 한 불필요한 합병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팁을 또 저에게 알려주셔서 시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또 Q&A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했는데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저기 들어갔을 때 불편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지 환자분께서 외래 오셔가지고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방광 입구가 좁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이 너무 커서든지 선천적으로 좁은 사람이든지 그런 분을 대상으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틴드가 위치해 있는 첫날은 저희는 뭐 입원실이 돼 있으니까 환자들 입원해서 아이틴드 받은 분도 있고 옆에는 워터젯 받은 분도 있고 또 그 옆에는 홀랩 받은 분도 있고 줄줄이 쫙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환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생각외로 시술 받은 첫날은 자극 증상이 꽤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홀랩이나 워터젯은 방광 입구에 있는 전립선 조직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돈용안이 들어가 있어도 자극 증상이 별로 없는 게 당연할 것이고, 아이틴드는 조직을 없애지는 않고 아이틴드가 들어가서 거기를 넓히거나 절개를 하고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스레 조금 이렇게 불편감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첫날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첫날 하루가 그렇고 두 번째 날부터는
급격히 주는 거 봐서는 뭐 부종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시술 첫날은 소염 진통제나 심한 경우는 뭐 스테로이드까지 좀 쓰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경험적인 그런 노하우가 좀 생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몇 번의 케이스를 좀 봤더니 실제로 첫날에는 정말 자극 증상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에 오셔서는 소염 보시는 그 만족도가 되게 높으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좀 마음 편하게 환자분들께 좀 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